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루트 프로세스에 이런 식으로 디파인 되는 유니루트 프로세스에 어떤 합을 구했을 때 그것이 그것을 스토캐스틱 인테그랄로 표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리버티브 프로세스 X라는 유니루트 프로세스가 쭉 진행을 하는데 그게 0부터 T까지 움직일 때 그 중에 몇 %에 해당하는 시점까지의 프로세스를 끊어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N1이라는 것은 100% 그러니까 T까지 다 진행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X의 T, 요 데리버티브 프로세스는 정의에 의하면 2의 T, IID 디스터번스를 T까지 100% 다 진행시키니까 그냥 심플리 2T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IID 디스터번스를 T까지 쭉 더한 다음에 루트 T로 나누게 되면 그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지금 XT라는 프로세스를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이것이 위너 프로세스를 따르고 베리언스가 N이라고 학습했습니다. 자, N의 자리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이 설명이 되죠. 자, 요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세팅을 했고 그것이 지금 위너 프로세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위너 프로세스라고 도출을 했는데 자, 요것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있는 요것을 지금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즉 내가 100%까지 다 채웠는데 그동안에 쌓인 모든 ET들을 다 더해라. 그 평균이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렇게 나눠줘서 요것만 남게 되고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요것은 요것이고 요것은 스탠다드 노멀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그마를 위로 올려주면 요것은 스탠다드 노멀에 시그마를 곱한 것을 따른다. 자, 앞으로 정리하게 되면 자, 위너 프로세스에서 보이는 XT에 XT-1에 ET 이렇게 됐을 때 이 ET를 전부 다 더하고 이번에는 루트 T로 나누게 되면 그것은 이런 분포를 따른다. 하나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몇 가지를 더 도출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일전에 지난 동영상 이제 파트 1에 보시게 되면, 자, 위너 프로세스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것은 T, 최종 라지 T에서 스몰 T들을 전부 다 뺀 것을 ET를 곱한 것과 같다고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요것들을 각각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관심 있는 게 지금 요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라고 도출을 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라고 도출했기 때문에 자, 요 디스트리뷰션은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디스트리뷰션 뺀 거다. 그래서 요렇게 first difference에 t를 곱하고 앞에다 요것을 곱한 다음에 t를 크게 해주면 그것은 요런 식의 위너 프로세스를 포함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까지 도출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효용이 있냐면 자, 요것은 지금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컨버지를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고 t를 키울 의향이 있다면 자, 위너 프로세스 1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변하는 그런 위너 프로세스를 하나를 시뮬레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튀는 것을 여러 번 실행을 해서 0에서 t까지 실행을 한번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겠죠. 두 번째로 요런 프로세스는 자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교재 보시면 WT, DT 이렇게 해서 노멀로 돼 있고 평균이 0하고 t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제너레이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멀 변수를 제너레이트 하되 베리언스를 요만큼을 주고 시뮬레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한 값을 컨버지는 안 하지만 이 값들이 t
값까지 우리가 진행을 시켰을 때 통상 어떤 값들을 일드하는지는 요것 각각 시뮬레이션하고 요것 각각 시뮬레이션해서 그 차이를 빼면 그 값이 요것을 시뮬레이션한 값과 똑같다. 이렇게 인퍼런스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위너 프로세스 유닛루트 프로세스 관련해서 요것을 곱하게 되면 지금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배웠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시그마를 없애버리면 여기 시그마가 앞에 붙으면서 요런 분포를 따르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ontinuous Mapping Theorem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컨버전스를 이룬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함한 어떤 펑션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는 지금 요걸로 안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이 요것으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어떤 펑션을 덮어 씌운다면, 이렇게 덮어 씌운다면 역시 이 펑션 값도 이 펑션 값으로 수렴한다. 그것이 Continuous Mapping Theorem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 보면, 자, yt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 지금 분포를 알고 있죠. 이 분포를 알고 있는 이것의 제곱의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세스로 디파인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yt라는 거는 펑션이죠. 왜냐면 요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곱을 하는 그런 펑션이다.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이 요것을 따르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yt는 시그마 제곱의 위너 프로세스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xt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t분의 1에다가 첫 번째 퍼센트, 두 번째 퍼센트를 하게 되면 xt가 n이 계속 0부터 1까지 쭉 진행될 때마다 이런 식을 일들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yt는 제곱을 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yt는 t 곱하기 x의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각각을 전부 다 t분의 1로 나누면서 이번에는 각각의 제곱들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yt를 인테그랄을 하는데 n이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더하는데 이 yt를 다 더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요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디스크리트한 썸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유닛루트 프로세스 xt가 관련된 뭐 제곱도 좋고 제곱이 없는 것도 좋고 앞에 t가 붙는 것도 좋고 뭐 그 디퍼런스 et가 나오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더한 다음에 앞에 적절한 숫자를 곱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나 스토캐스틱 인테그랄로 표시될 수 있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많이 조사를 해 놓을수록 저희가 나중에 그런 디스크리트 썸을 가지고 스태티스틱을 만들 때 그런 스태티스틱의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트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썸에 대한 리미팅 비헤이비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것이 지금 자, 요런 데리버티브 프로세스를 n이 0부터 100%까지 전부 다 인테그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위너 프로세스를 제곱한 다음에 자, t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이 지금 요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을 여기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것은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요것은 지금 요 프로세스를 제곱한 것이고 요 프로세스는 요 안에 있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 위너 프로세스를 제곱을 한 다음에 t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스토캐스틱 인테그랄, 이렇게 생긴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을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스토캐스틱 인테그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노테이션들은 전부 다 제 해밀턴 교재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고, 요것을 똑같이 쓰다 보면 인테그랄 하는데 위너 프로세스 wt를 인테그랄 하고 시간이 다 갈 때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t까지 요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위너 프로세스를 제곱을 한 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부 다 인테그랄 한 것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대로 이것을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능한 이런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의 스탠다드 폼들, 여러 가지 파퓰러한 폼들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모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런 폼을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면 자, 요것이 t만큼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요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t라는 것은 전체 라지 t에서 n 퍼센타일만큼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요 폼은 자, 요 형식은 자, 요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은 지금 유니루트 프로세스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요것을 곱해서 더하게 주게 되면 요런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을 따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긴 것은 요렇게 생긴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거 비슷하고 여기 있는 거 비슷하고 다만 n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요거는 알고 있는데 t의 마이너스 2분의 3에 x의 t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다 단지 달라진 거는 n만 곱한 거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매핑 시어렘에 의해서 요 분포에서 단순히 n만 더 포함을 시키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요런 썸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 우리가 결국 이용한 것은 지금 이 결과를 이용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컨티뉴어스 매핑 시어렘에 의해서 여기다가 n만 더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n 곱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파퓰러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로 표시를 한다면 자, n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타임 프로그레스죠. 그러니까 t에 wt, dt, t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건 역시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컨버전스를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라기보다는 디스크릿 썸의 리미팅 비헤이비어. 자, 앞에 t가 붙고 그 다음에 유니루트 프로세스의 제곱이 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다가 t의 3승분의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t의 제곱으로 줄면서 밑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t는 nt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렇게 바뀌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전에 유니루트 프로세스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게 t의 제곱분의 1로 나눴을 때는 원칙적으로 시그마의 제곱 w n에 d의 n에 0, 1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바뀐 건 뭡니까? 안에 n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n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 이것을 다시 파퓰러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에서 자주 나오는 폼으로 바꾼 다음에 0부터 t, t의 w, t의 제곱에 dt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뮬레이트 하고 싶다면, 이 넘버를 시뮬레이트 하고 싶다면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의 결과치 중에 요것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대로 시뮬레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n이고 노멀이고 뭐 분포의 베리언스가 어떻게 나온다 하면 되면 요 변수를 계속 여러 번 시뮬레이트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자, 요렇게 생긴 것은 자, 요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니루트 프로세스의 첫 번째 렉처에 가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3-1 달아놨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앞에 것이 요 파란 부분이 요렇게 바뀌고, 뒤에 부분은 이거는 심플리 그냥 베리언스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저스티파이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t분의 1로 하고 x의 t, 그러니까 0부터 프로그레스가 쭉 되는데 t까지 왔을 때 요 t의 제곱은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y의 t라고 우리가 데리버티브 프로세스 만든 것 중에서 100% 다 진행한 것이죠. 자, 그럼 yt는 무엇입니까? 루트 t의 xt를 n이 1까지로 세팅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요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자, 요것은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죠. 위너 프로세스를 100%까지 진행한 다음에 시그마를 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위에 제곱이니까 요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은 심플리 그냥 샘플 베리언스죠. 그러니까 어심토티칼리 파퓰레이션 베리언스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수렴합니까? 수렴 안 하죠. 왜? 이것은 랜덤 베어리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썸을 내서 t로 나누게, 이거 x의 t의 제곱을 t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안 합니다. 그냥 변수로 남아있고 이것은 여전히 위너 프로세스에 로 남아있어서 위너 프로세스를 여러 번 시뮬레이트 한 다음에 발생시킨 다음에 제곱을 곱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분포로 나타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렴합니까? 네,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상수값으로 떨어진다. 그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뷰티였죠. 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떤 상수값을 수렴하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런 수렴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변수 혹시 아니면 어떤 분포로만 남아있고 그 분포나 변수를 계속 시뮬레이트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평균적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22-1에서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고 여태까지 학습한 분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T, 자, X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이 ET를 다 더한 다음에 요것을 곱해주면 위너 프로세스에다가 표준 편차만큼 곱한 것과 나오고, 자, 그렇게 되면 XT와 ET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이거 시뮬레이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변수는 뭐만 있습니까? 요것만 변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위너 프로세스를 여러 번 제너레이트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요거 다 상수니까 곱해서 나오게 되면 요것이 시뮬레이트 되는 것과 똑같다. 자, 이번에는 요 first difference에다가 시간만큼을 곱한 다음에 요 앞에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엔 이런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는 지금 요거 위너 프로세스 계속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인테그랄 WT DT의 0부터 T라는 페이머스한 인테그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분포를 알게 되면 그 분포에 따라서 따르는 변수를 생성을 시켜서 시뮬레이트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유니노 프로세스를 다 더한 다음에 앞에 요걸 곱하게 되면 이것도 페이머스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에 요거 시그마만큼 나온 것이 되고, 위너 프로세스를 제곱을 한 다음에 요것을 앞에 곱하게 되면 이번에는 위너 프로세스를 제곱한 것을 시간대별로 다 더하는 WT의 제곱에 DT의 0부터 T까지 요런 것들에 혹시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면 그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변수를 생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페이머스한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의 결과치가 종종 도출이 되지만 이런 특정한 형식의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이 어떤 특정한 분포를 확실히 알 수 있는지는 본 교재의 본 강의의 스코프를 넘고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분포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자, 위너 프로세스에다 앞에다 시간을 곱하고 요걸 곱하게 되면 이번에는 요런 스토캐스틱 인테그랄로 나가고 0부터 T까지 T의 여기 시그마 WT의 DT 요런 식의 인테그랄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스토캐스틱 인테그랄 교재를 해서 이 인테그랄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에다가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제곱을 곱한 것을 앞에다 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런 인테그랄 하게 되면 뭘 찾아봐야 됩니까? t의 WT의 제곱에 dt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것,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 결과치만 알게 되면 앞에 시그마 제곱 붙이면 되니까 결과를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